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무실과 저희 옆 사무실에 있는 1000에서 딱 1500 사이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저는 중간에서 이 차가 만약에 팔리게 되면은 차를 갖고 계신 분께 5만원, 10만원 정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용돈 받고 소개해드리면은 구매하시는 분도 수수료가 없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차가 인천 인식도 안 좋고 시기가 요즘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정말 수수료 없이 환경 설정도 빵이고 미리 올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뭐 깎아준다, 뭐 수수료 안 받는다 라고 하는 업체에 어떤 분이 가보셨대요. 근데 환경 설정이 40만원이 업돼 있었대요.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를 공부를 꼭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믿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믿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갖고 판매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 수수료 없다, 우리 사무실 뭐 재고 차량 판다 라고 하는 그 업체를 가봤더니 수수료 안 받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환경 설정 금액을 업 해놨던 거예요. 갔다 오신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도 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좀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걸 좀 어려워하고 흑색 선전하는 걸 싫어하고 딜러가 딜러들을 까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방법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거 올린 거 절대 아니고요. 환경 설정도 기본값의 빵원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사고 그리고 사진 있는 차만, 그 다음에 성능 있는 차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고 완전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 조회 보면은 뭐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은 보험 이력 조회할 수가 있는데 건당 1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가 정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험 이력 조회를 개별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고, 성능도 믿을 수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적인 판금 요만큼 정도 이렇게 한 거라든가, 뭐 판금 도장 겉에만 한 거는 볼트 풀어서 한 게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부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완전 무사고인 줄 알고 샀다가 좀 확인을 해보니 좀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들어갔다, 나 사기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중고차는 좀 뭔가 흉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미리 좀 숙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가끔 이렇게 리프트 띄워보면은 바다칠이 너무 심하게 돼 있는 차, 내지는 용접 자국이 조금 있는 차, 뭐 그런 것까지 해갖고 다 성능에 몰릴 수 없기 때문에 리프트도 띄워보고 실제로 매매단지 와보시면은 좀 이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맞긴 맞아요. 90% 정도는 맞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하고 나머지 10%는 실물을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거입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그 탁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선명한 화질로 찍어서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고, 메일로 오늘 보내드려 봤더니 어떤 분께서 그냥 말은 나오는데 영상이 안 나온다.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제 영상 용량이 너무 커서 좀 화질도 너무 좋고 해서 좀 컴퓨터 사양 때문에 버벅거리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사양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텐데, 장점은 말씀 잘 안 드리고 단점만 말씀드려 봤더니 조금 찜찜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실물로 봤을 때 그냥 이 정도는 돈 좀 들여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기스라든가 휠 스크래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차 관리가 안 된 게 아닌가, 전차주분께서 좀 막 탄 게 아닐까라는 추측 때문에 선뜻 구매를 못 해주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오로지 제가 타이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드럼이 안 좋습니다, 뭐 해갖고 수리비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해갖고 구매를 하신 분도 계셔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좀 이제 제가 수수료를 받는 돈은 이거를 팔든 저거를 팔든 사실 원래는 똑같은데, 이건 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5만원,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급 요즘에 10,000원 정도 됩니까? 시급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시급으로 따져도 조금 이제 나쁘지 않을까. 제가 시간 좀 남을 때 이렇게 해드릴 제 직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이 차주들을 직접 연결해드려서 이렇게 용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초벌적으로 초벌구이 하듯이 그렇게 한번 봐드리겠다. 제 직원을 써서라도 제가 직접 봐서라도. 이민용 팀장님이 직접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몸이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있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저나 제 직원도 좀 이제 그래도 좀 보거든요. 그래갖고 합심해갖고 좀 하면은 윈윈윈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일이 없으면 또 같이 봐드리고, 오시면 또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갑자기 약속 없이 왔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셔갖고 올해 첫 차를 이렇게 도와드렸었는데요. 이번 달. 여하튼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저랑 잘 맞춰서, 시간도 잘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차량은 1,000만원인데 금액은 깎일 겁니다. 2016년 5월식이고 12년형,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서 렌트 이력 있는 것들은 시세가 쌉니다. 싼 만큼 수리를 하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드는데, 수리를 안 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클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위주로 탄 차들. 근데 키로수,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많지 않나요? 4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 1년에 3만 킬로 정도 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보시고 싶다. 제가 권해드릴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권해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좀 정상적인 구매는 이 키로수가 조금 한 6, 7, 8만 정도까지는 돼야 될 것 같고, 금액도 약간 더 한 1200, 1300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2, 300만원 싸게 사시는 거니까 키로수가 또 많고 하니까 그만큼 수리비는 감안하고 안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니까 사실 더 큽니다. 근데 뭐 문제가 없을 확률이 60, 70%인데 20% 내지는 25, 30% 정도, 이 정도는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 조금은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타이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 없으면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썬팅 안 돼 있으면 썬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타이어 달아져 있으면 타이어, 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좀 이제 고장 났거나 없거나 하면은 후방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약간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들어온 날짜는 10월 14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션은 옵션 정보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냥 무시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거 4륜 아닌데, 4륜 체크는 안 했는데, 광폭 타이어, 에어댐, 스트롭바, 이런 거는 범퍼 가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 정보라는 보는 게 아닙니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체크를 할 수 있고, 핸들 열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이렇게 차선 이탈이나 뭐 사각지대 뭐 그런 건 없고, 스마트 키는 있구나,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구나,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돼 있는데 핸들이 가깝게 찍혀져 있는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없다. 그럼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 봐서 이게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 것 같구나,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또 확인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림자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그림자인데 이건 뭐지, 왜 얼룩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어보시면은 기아봉 그림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핸들 괜찮나? 사진은 이렇게 나왔는데 가보면 해진 거 아니야? 해진 거 이렇게 봐도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근데 좀 하자예요. 이상한 게 껴져 있습니다. 제일 후진 게.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바꾸는 비용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싸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디젤이라 연비는 끝내줄 겁니다. 근데 터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DPF, 뭐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아니면 터보 뭐 이런 것들 봐야 되겠습니다. 뭐 실내 뒤에는 깨끗한 것 같고 전동 시트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수리 중인데 엔진에서 소리가 조금 있어 갖고 지금 수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20년 10월 17일 아니면 16일 정도에 수리가 다 돼서 나올 텐데 이게 핸들도 이렇게 해져 있는데요. 이것도 복원을 해 놓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옵션이 너무 좋았는데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 다음에 전방감지, 그 다음에 양방향 통풍 이런 게 다 있었고, 무엇보다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하늘에서 보는 듯한 그런 이제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짝 볼록 나왔습니다. 살짝 볼록 나왔어요.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전방 카메라도 있고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메모리는 있어요. 메모리까지도 있습니다. 허리 요추 받침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휠도 이렇게 생겼고 휠 까진 거 조금은 있습니다. 이 차 금액은 1000만원까지 판매하려고 합니다. 뉴 소렌토 R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성능부터 보면 검사 날짜 올해 12월 17일까지고 렌트 이력 없고 튜닝 이력 없습니다. 키로수는 12만이고 안쪽까지 먹은 거 없이 9번과 18번 안쪽 프레임은 괜찮다. 겉에만 이렇게 있다 라는 거고 금액은 1120입니다. 그냥 TLX인데 옵션으로 따지면 스마트키가 있고 통풍은 없었던 걸로 확인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뒷자리고 이게 가까이 찍은 게 없어요. 핸들 열선은 있고 이게 안 나왔어요. 좀 디테일하게 찍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휠도 좀 깨끗해 보였고 타이어 트리드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원하시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면은 미세누유도 특별히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부분 판금 도장 이건 중고차 특성상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들어온 날짜도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깎일 거고 아마 1100 내지는 108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사고에 스마트 키가 있는 스마트 모델이고 휠은 은색깔 좀 이제 밸류 플러스보다 한 단계 작은 휠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은 키로수 대비 좀 괜찮고 성능 점검 기록부로 봤을 때 렌트 이력은 있어요. 하지만 4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문제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보긴 봐야 되겠죠. 안쪽 9번과 18번 안쪽에 없이 본넷 이렇게 X가 돼 있으면 보통 범퍼 퐁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퍼 어느 정도 판금 도색하고 그러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체크가 안 됐고 교환된 거 아니고 그냥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본넷 이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미세는 특별하게 없고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 9월 24일 왠지 1200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차량입니다. LF 소나타 디젤입니다. G색이고 썬루프 없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6월 21일 앞뒤로 한 달이니까 있고 그 다음에 튜닝 없고 렌트 이력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특별히 없는데 보험 이력 조회 보면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정말 관심 깊게 정말 구매하고 싶다 근데 보험 이력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돈이 1000원이 들어갔더라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없고 들어온 날짜 8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라고 하면은 이거 여름 더울 때 들어온 건데 좀 너무 오래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달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3달이 지났을 때 왜 안 팔렸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으면 좋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먼 차량은 아니다.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브라운 시트 있고 이 차가 이제 어저께도 제가 한번 초벌적으로 하다가 보긴 봤는데 포피 머플러 이렇게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뒷자리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측면 축구방 감지기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뒤에서도 이렇게 포피 머플러가 있기 때문에 좀 멋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차량 전방 감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리어 커튼 맞아요 있고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이게 정차 시에 딱 0km로 쓰면은 시동이 꺼졌다가 브레이크 떼면은 시동이 켜져갖고 악셀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 있습니다. 키가 2개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통풍 시트는 없는 걸로 확인됐고 열선 핸들 열선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축구방이 좀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또 매력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아마 1200까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왠지 1200 한 20 내지는 3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5대를 받고 지금 여기서 또 22대가 나오는데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무실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무실 차량은 그 1000에서 1500만원 사이에 화물차가 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 7만 킬로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1020만원이고 금액 역시 깎입니다. 13년 6월에 14년형 72,000km고 성능점검 기록부 보니까 11월 11일까지 검사 기간이 거의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본넷 교환돼 있고 그 다음에 미세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만큼 있는지 경미할지 심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온 날짜를 보게 되면 차량 넘버는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보게 되면은 열선 없고 옵션은 크게 없습니다. 적재함은 대신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 연식의 이 키로수, 이 금액 정도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1000만원 이하의 이전비 이것저것 다 맞춰갖고 900 정도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 올리셔서 키로수 좀 줄이시고 연식 지키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장탑입니다.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그 세 발이 이 고리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정탑이 아닌가 싶은데 그 조금 더 올라갔나? 여하튼 봉고 3입니다. 내장탑이고 적재함 안쪽은 사진이 찍힌 게 없어요. 수동이고 그리고 열선 없습니다. 있네요. 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좀 낮은 거긴 한데 뭐 라디오라든가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억스 단자도 있습니다. 안쪽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안쪽이 안 나왔어요. 성능 기록 보면 이게 2만 킬로입니다. 정확히는 2만 3천 킬로인데 검사 날짜 역시 거의 지나 있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고도 없습니다. 1040 정도에 왠지 100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없을 수도 있고, 들어온 날짜는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비교해보고 내장탑 필요하신 분께서는 안쪽도 보고 싶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포터2 슈퍼캡 초장축 뒤에 유리가 하나 더 있고 안쪽이 깨끗합니다. 16만 킬로인데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굉장히 깨끗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선 있고 안쪽 실내등 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장탑 안쪽에 실내등을 켤 수가 있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열선 있고 성능 점검 기록 보면 15년식에 16만 킬로이고 금액은 요겁니다. 2021년 내년 8월 5일까지 검사기간 남아있고 본넷 하나만 판금되어 있습니다. 앞에 톡 박았었나봐요. 들어온 날짜는 10월달입니다. 지금 보면 또 화물차예요. 역시 화물차가 많다 말씀드렸는데 화물차가 좀 많습니다. 적재함 깨끗하고 1120 키로수 굉장히 짧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만큼 좋은 컨디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사기간 지나있기 때문에 해달라 하면 해줄 겁니다. 해줍니다. 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점검자 의견란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9월 16일, 이제 한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포터2는 2500cc고 봉고3는 2900cc입니다. 그걸 비교해갖고 2000 언덕이 많고 짐을 좀 무거운 거를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봉고3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 이 차를 보게 되면은 카니발 R 하이리무진, 약간 앞에 라이트 튠 썬팅도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뒤에 AV 모니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열선 이렇게 있고 VDC 오프 있으니까 GLX 최고호평 하이리무진 11인승, 뒤에 좌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뒷자리 시트가 탈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사제 힐입니다. 성능 기록 부분은 내년 5월 11일까지 검사기간 있고 렌트 이력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휀다 하나 교환되어 있고 회사에서 썼나?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휠 튜닝 용도 이력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보다는 엔진 미션이 괜찮은지 봐야 될 것 같고 연식은 요거, 키로수는 요겁니다.
시세 비교해 보시고 괜찮다 판단이 드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면은 역시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 아반떼 AD입니다. 아반떼 AD 6만 킬로고 흰색입니다. 많이들 찾으시는 밸류 플러스 모델. 휠이 이렇게 이쁘고 깨끗합니다. 스마트키 있고 축구방 감지기 있고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아닌 사제 내비게이션 아틀란이 껴져 있습니다. 열선 있고 드라이브 모드 있고 핸들 열선은 없어 보입니다. 뒷자리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앞자리 같은 경우에도 깨끗합니다. 112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충이 1100이든 1080이든 될 겁니다. 무사고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신조고 키로수는 아까는 6만 킬로 정도 됐었었는데 이 차량은 4만 1000킬로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역시 아니고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키 있고 축구방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휠 깨끗하게 있고 사고를 봤을 때 검사기간 2021년 2월 30날까지 2월 28일 3월 1일까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근데 사고가 살짝 있습니다. 9번과 18번 안쪽까지 먹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키로수를 연식을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사고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나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온 날짜도 9월 4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역시나 핸들 열선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썬루프도 없긴 한데 흰 색깔 금액 1000 초반 이제 1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 차량입니다. 역시나 화물차입니다. 하이트 내장탑 고리 3개 있고 봉고 3 트럭입니다. 1톤이고 휠은 이렇게 조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고 뒤에 보면은 후방 카메라 사진이 있지 않을까. 블랙박스도 있고 하이피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튜닝이 잘 돼 있는 거 같나. 여하튼 이런 류의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하이 내장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한번 이제 오토니까 오토 요즘에 좀 많이 찾으시거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1240에서 왠지 1200까지 되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타페 더 프라임. 이게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갈색인 게 여기 보면은 문 안쪽에 갈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뒷자리 열선 있고 그 다음에 통풍은 없습니다. 여기도 공갈 버튼 밖에 없고 옵션은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따로 장착해야 됩니다. 키로수도 좀 있어요. 근데 연식은 좋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8월 12일까지고 렌트는 있습니다. 튜닝은 특별히 없고 사고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원래 산타페 더 프라임에 이 정도 아무리 갈색이라고 하더라도 보려면은 원래는 1400 정도 돼야 되는데 렌트 이력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가 이 정도 키로수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140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렌트 이력 때문에 좀 싼 거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좀 싸 보입니다. 누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들어온 날짜는 7월달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께서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네요. 다음 차 올류 소렌토입니다. 근데 키로수가 좀 많아요. 근데 금액이 원래 10만 킬로 정도 되면은 1500, 700 정도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돼 있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스마트키 있고 전동 시트 양쪽 다 있고 뒤에 USB로 충전하는 거 있고 220V 단자 있고 그렇습니다. 파워 트렁크 있고 크롬휠이 좀 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복원하려면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런지 아니면 다 그런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류소렌토 또 4륜의 이점이 노블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은 이 4륜이고 어라운드 뷰는 JBL 사운드 패키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방 또 빠져 있고 차선 이탈도 빠져 있는 차량인데 금액이 좀 싸긴 쌉니다. 렌트 이력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 날짜는 2022년 10월 13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그렇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빠르게 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호로가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옵션이 나쁘지 않은 열선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연식이 18년이니까 요소수가 들어가나 봐야 될 것 같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데 키로수는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옵션이 나쁘진 않네요. 에어백 조수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토입니다. 사고 휀다 하나 정도 이렇게 있고, 들어온 날짜 뭐 특별한 게 없고, 들어온 날짜는 9월 8일 됐습니다. 호로 왔다 갔다 가끔가다 비 오면은 비를 막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에는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륜입니다. 초장축은 아니고, 게다가 또 슈퍼캡도 아닌 표준캡입니다. 봉고 3입니다. 근데 4륜, 이 고리가 6개예요. 그리고 4륜이 여기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렇습니다. 차는 깨끗하네요. 키로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이 막는 이제 산 같은 쪽에 뭐 밭이라든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께 좀 적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언덕이 많은 쪽, 짐을 엄청 실으셔야 되는 분,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좀 이제 키로수 짧은 거 찾으실 때, 수동 찾으실 때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 검사 날짜는 내년 7월 29일까지고 렌트 튜닝 없고, 그 다음에 휀다 하나 정도 교환되어 있고, 왼쪽이니까 이쪽인데 지금 현 상태는 깨끗해 보입니다. 부분적인 판금은 범퍼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고, 누유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께서 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륜 받고, 그 다음에 봉고 트럭 초장축 킹캡입니다. 킹캡은 여기 뒤에 유리가 하나 있죠. 유리가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여기 뒤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좋아요. 뭐 사이드 미러 뭐 관련된 거, 열선 다 있고, USB도 꽂아서 음악 들을 수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닙니다. 에어백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있고, 적재함도 이 정도면은 깨끗하다 볼 수 있고, 수동입니다. 키로수 엄청 짧고 17년식입니다. 초장축 킹캡 CRDI 노블레스, 튜닝카 아니고, 그 다음에 용도 이력 없고, 검사 기간은 내년 4월 22일까지, 그 다음에 사고 없고, 그 다음에 누유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한 내용이 점검자 의견란에 없고, 들어온 날짜가 9월 15일이기 때문에 딱 한 달 정도, 지금 현 상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다음 차는 HG 그랜저입니다. 디젤 아니고, 디젤입니다. 디젤입니다. 13만 킬로 정도 탔고, 16년식이기 때문에 앞에 5발짜리, 그리고 또 이제 바늘 모양의, 가로가 아닌 세로 그릴, 그 다음에 휠도 좀 좋은 거에 들어가는 휠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키가 있고, 전자파킹이, 차선 이탈, 측구방 있고, 차선 이탈은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핸들도 자동으로 이걸 누르면은 찡 하면서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가 있고, 이제 블루링크가 아닌 하이패스 룸밀러만 있는 차량이고, 뒷자리 열선 있고, 전자파킹 있고, 양방향 통풍 있는 차량이고,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뒷자리 이 정도 사용감 살짝 있고, 앞자리는 이 정도 사용감 살짝 있는 이쪽 깨끗한 차량입니다. 또 역시 이게 파워게이트인데요. 지금 보면은 1330입니다. 파워게이트는 이제 여기서 짐을 뭐 가만이라든가 엄청 무거운 짐을 밑에서 탁 힘들게 놓고 위로 올린 다음에 미는 그런 이제 편리한 장치인데요. 파워게이트가 있고, 수동 기어가 있고, 열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식 있고 한 차량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는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12일까지 적복한 구조장치가 파워게이트가 있다 라는 거고, 사고는 본넷 하나 있고 미세누이 있다라고 되는데 얼마나 심한지 덜한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재함 구조 변경이 됐고, 적재함입니다. 적재함이니까 요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적재함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히 없고, 들어온 날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역시나 1330에서 조금 절충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사고 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단순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뒤에 다 단순이네요. 들어온 날짜, 종합검사 기간은 12월 19일까지로 조금 남았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회사에서 썼던 차량인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미세누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얼마나 심할지 덜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점검자 의견란에 프론트 엑셀 오일 누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빼고 좀 이제 수리를 만약에 혹시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고수리 4륜입니다. 또 4륜이 있기 때문에 요 장치가 있고, 가까이서 여기 보면은 핸들 열선 있고, 오디오가 이렇게 꽉 찬 거는 이렇게 뭔가 수납함이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는 거는 좀 좋은 옵션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더블캡입니다. 장축이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더블캡이니까 5발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 적재함은 이렇게 조금 노르스름한 부분이 있다 라는 점을 봐주실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수동이고, 종합검사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고 렌트 튜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된 부위는 이렇게 있어요. 앞뒤, 앞문, 그 다음에 휀다, 이렇게 앞에 톡 박았었나 보죠. 누유가 없다라고 되는데 기분은 일단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 성능점검 기록부의 데이터는 한 90%에서 95% 정도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직접 보거나 아니면 보험이력 조회를 보거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 괜찮습니다. 흰색이고 더블캡 1370이고 키로수 그냥 쏘쏘한 키로수입니다. 다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뭔가 이제 특수한 매니아층을 에서 구매하실 만한 차고, 더 뉴 제네시스 쿠페 380 아닌 2000cc 차량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는 점 꼭 아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통풍 시트가 없고, 1380이기 때문에 80만원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왠지 1350 내지 1440 정도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휠을 깨끗한 차량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기간 2022년 7월 14일까지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는 본넷 하나, 범퍼는 부분적인 판금 도장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나머지는 미세누유 없고, 우hend다 교정 있고, 역시나 있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들어온 날짜 왠지 이제 속도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그 공급과 수요가 원활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25세 미만이신 분께서는 가정이 있으시거나 출퇴근을 위해서라던가 라도 이 차는 좀 안 팔고 싶습니다. 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이신 분께서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LPG고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1430만원, 연식은 17에 18년형이고 가격은 1400 정도 되지 않을까. 정품 내비가 아닙니다. 진이 내비가 되어 있고, 통풍 시트가 없는 핸들 열선이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2021년 내년 6월 16일까지 렌트 이력이 있고, 튜닝 금액이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센 것 같은데 연식 때문에 조금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고는 없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외판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차량을 궁금해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 전체 느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BH330 프리미엄 모델 2013년 3월식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전방 카메라 있고, 정품 내비 있고, DIS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아봉 라인은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뒷자리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 워크인 있고, 요추 받침대, 양방향 전동 시트 있고, 휠도 이 정도면 약간 까진 게 아쉽긴 하지만, 이게 안 까진 거를 조금 이제 많이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성능 뒤에는 이렇게 13년식에 들어가는 대로등,
이제 그 이하 12년 이하 것들은 여기가 그냥 반 잘려서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빨간 그런 대로등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휠도 2013년식에 들어가는 휠입니다. 전방 카메라 있고 썬루프는 없어 보여요. 사진에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내년 4월 25일까지 검사 기간 남아있고 렌즈 튜닝 없습니다. 휀다 하나 정도밖에 교환이 안 됐고 미세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세누이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후륜이기 때문에 리프트 띄워서 뒤에 디퍼런셜 기어 미세누이 좀 심한지 약한지 없는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시운전 조금 해서 핸들이 좀 이제 많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느냐, 파워휠이 다 달았느냐 뭐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들어온 날짜는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따끈따끈할 요소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매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뒷자리는 좀 빠져갖고 1400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어 커튼도 있고 뒷자리도 전동 시트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주 옵션이 좋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스마트 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 나쁘지 않고 휀다 하나에 그냥 미세누이 있는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대우라고 하는 디퍼런셜 기어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깨끗한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한 달 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0대 봤고요. 이제 몇 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팔라입니다. 1400 정도인데 연식이 15에 16년형이에요. 이렇게 봤고 안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고 파노라마인 듯 아닌 듯한 썬루프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이렇게 양방향 다 있고 통풍 시트도 양방향 다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옵션이 좋습니다. 이제 배기량은 2500cc LTZ 모델이고 사고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4일까지로 1년 반 정도 남았고 렌즈 튜닝 없고 사고도 없고 누유 없다. 뭐 이게 특별한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도 조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임팔라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면 디테일하게 안내해드리고 금액도 여기서 내고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되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 스타렉스입니다. 9000km 9800인가 9600km 탄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수동입니다. 수동인 거 꼭 아셔야 되고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80인데 아마 1440 내지는 1450까지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검정색 차량입니다. 사이드 다 깨끗해요. 만 킬로도 안 탔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차량.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여기 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사기간 내년 6월 29일까지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 없고 수동인 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좀 올라가겠죠. 금액이 9600km니까 들어온 날짜는 이제 보름 좀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류 투싼 용도 이력 없고 무사고 4륜 아닌 2륜 은색입니다. 데일라이트 등이 있는 차는 휠이 보통은 이렇게 조금 이뻐요. 정품 내비 아닌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제 내비게이션은 이 내비와 핸들 쪽에 이 리모컨이 호환이 가끔 안 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되면은 뭐 딱히 나쁘지 않을 수 있고 테두리가 있다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약간 아쉽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금액도 이 정도면 은색이니까 싼 거고 에어백도 사방에 있다. 휠도 이렇게 생겼고 약간 까진 데가 살짝 있습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5월 5일까지고 렌즈 튜닝 없고 사고는 운전석 쪽 휀다 하나 미세누이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휀다 하나에 조금 깊게 먹혔나봐요. 그래서 라이트 뒤쪽에 조금 손상이 있었다 라고 체크가 점검자 의견란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점검자 의견란
성능 점검 기록부에 다 있는데 잘 안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들어온 날짜 8월 10일 한 2달이 좀 지났어요. 왜 안 나갔을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30 PD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내비게이션이 없고 축구방은 있습니다. 통풍은 빠졌고 핸들 여선 있고 오토홀드 있고 이게 오토홀드가 아니라 이제 ISG라고 오토스탑이 있는 차량입니다. 경유차가 보통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정차 시에도 브레이크 떼면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은 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작동하는 조건이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작동이 되더라도 시동이 안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아마 이제 에코 스포츠 모드로 되지 않을까 싶고 컴포트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휠 깨끗하고 키로수 이 정도면 소스하고 연식 좋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5년에 현대 기한은 10만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만 이제 G80만 5년에 10만까지 성오프까지 되는데 이 차량은 3년에 6만까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2020년 7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오프는 끝난 거고 6만 킬로도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색깔이기 때문에 검정색보다는 좀 먼지나 그런 좀 이제 때에 관련돼서 관리하기는 조금 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2021년 8월 5일까지 렌트 튜닝 렌트 이력 있네요. 사고는 없고 뭐 없습니다. 점검자 이글라인도 뭐 없고 들어온 날짜 한 달 조금 보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고 금액은 1490인데 아마 1450,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수수료 없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이 시세를 유튜브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수수료 받는 데보다는 좀 이제 조건이 약간은 좋지 않을까. 시세도 미루어 올려놓은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5년은 10만이기 때문에 2022년 35,000km 남았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1,500 정도에 설정이 되는 은색입니다. 흰색이 아니라 은색입니다. 은색깔 차량. 네, 썬루프가 또 있고 데일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백이 이렇게 보이는 스타카토 같은 그런 모양, 디귿자 같은 이게 뾰족한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이름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옵션이 많이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 없고 뭐 뒷자리 열선이 있는데 스마트 키 핸들 열선 있고 ISG 있고 빌달길 경사로 밀림 방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서 바꾸는 거고 보통은 여기 있을 텐데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심플한 모양이고 그렇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 내년 8월 2일까지 렌트 이력은 있어요. 튜닝은 없고 앞에 범퍼 해갖고 통 해갖고 양의 옆에 휀다가 좀 밀려갖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넷도 아마 부분적인 판금 도장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뭐 없고 이 차량이 사고가 있는데 어떨까 렌트 이력이 있는데 어떨까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꼼꼼히 안 사시더라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들어왔고 이제 한 달 보름 된 차 금액은 왠지 1,450, 6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22대 해갖고 앞에 5대 27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실 만한 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 시간에 혹은 내가 1000에서 1500 정도 사이에 차량을 고르는데 뭐가 나한테 적합할까? 이 용도가 중요하고 차를 한 차종만 좁혀서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싼 거 위주로 번호 따기용 그 다음에 이벤트 차로 해갖고 좀 이제 번호 따기 이벤트 뭐 그렇게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상술은 나쁘지 않은 상술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술들이 눈탱이 치길 용도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차를
팔 생각 없이 어차피 그 이벤트 차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걸로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초 시세와 최대 시세 그 가운데 시세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눈탱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알려면 이 최소 시세로 좀 비싸게 사면은 중간 금액 살짝 밑으로 되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은, 인터넷 하실 줄 모르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차량을 어떤 용도의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지, 어떤 차가 제일 인기가 있고 고질병이 제일 덜한지, 그리고 이 금액 내가 준비한 예를 들어서 1200으로는 어떤 차를 구매해야지 제일 적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다른 차로 소개해드리는 영상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알림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